안녕하세요. 당신이 지친 마음이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곳, 미니멀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공기의 무게는 어떠했나요? 혹시 물을 잔뜩 머금은 솜니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지는 않으셨는지요? 눈을 떠 있는 것조차 버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채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맴도는 하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피로라는 단어와 너무나도 친숙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알람 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수행하고 증명하고 감내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소음과 속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조용히 소진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토록 우리를 짓누르는 피곤함이라는 불청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활력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잠을 몇 시간 더 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진된 영혼을 다시 채우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쉰다는 것을 죄책감과 연결 짓곤 합니다. 남들은 다 달리고 있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이지요. 하지만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우리에게 휴식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라. 쉬고 난 밭이 풍성한 작물을 내놓는다. 그렇습니다. 밭을 묵혀두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땅이 다시 생명력을 머금고 다가올 계절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움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피곤함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당신의 밭을 경작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밭에 잠시 쟁기질을 멈추고 고요한 바람이 머물도록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피로의 늪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거창한 여행이나 값비싼 보약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우리 영혼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이고 경건한 의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의 의식, 즉 의도적인 멈춤과 깊은 숨쉬기입니다.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얕아지는 것이 바로 숨입니다. 가슴 언저리에서 맴도는 얕은 호흡은 우리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뿐더러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딱 3번 시간을 정해두고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숲의 맑은 공기가 내 발끝까지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며 내 몸 안의 탁한 기운과 피로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쉼터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상태에서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집중하는 그 3분의 시간,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문입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되며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리적 활동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환기시키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디지털 금식,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는 육체적인 노동보다 정신적인 과부하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SNS, 24시간 울려대는 알림소리, 이 모든 자극은 우리의 뇌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채찍질합니다. 영국의 은행가이자 저술가였던 존 러벅은 휴식에 대해 멋진 통찰을 남겼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며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 눕거나 풀밭에 앉아 물의 리듬을 듣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혹은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두거나 멀리 치워두십시오. 그리고 그 빈 시간을 침묵으로 채우십시오. 처음에는 그 정적이 어색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고요함이 주는 평화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멍하니 창밖의 어둠을 응시해도 좋습니다. 혹은 종이책의 질감을 느끼며 몇 줄의 문장을 읽어도 좋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뿜어내는 저 차가운 불빛 대신 당신 내면의 따뜻한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면의 성소와 잠드는 과정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듭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얼굴에 떨어뜨리며 잠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잠은 죽음과 같은 단절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하는 가장 신비로운 여행입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가끔은 떠나서 잠시 쉬어라. 다시 일터로 돌아올 때 당신의 판단력은 더 확실해질 것이다. 가장 완벽한 떠남은 바로 깊은 잠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자리에 드는 과정을 하나의 의식처럼 치러보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며 하루 동안 묻은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에서부터 의식은 시작됩니다. 침실의 조명은 은은하게 낮추고 좋아하는 향초나 아로마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는 오늘 하루 고생한 당신의 몸 구석구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해 주느라 고생한 다리야, 고맙다. 수많은 생각을 처리하느라 애쓴 머리야, 이제 쉬어도 좋아. 이렇게 당신의 몸을 존중하고 다독일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며 깊은 휴식의 모드로 전환됩니다. 피곤함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어 재워야 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피곤함은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나를 좀 봐달라는 내면의 외침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소리를 외면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가야 한다며 자신을 혹사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멈추지 않는 기차는 결국 탈선하게 되어 있고 쉬지 않는 악기는 결국 줄이 끊어지고 맙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 지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데일 카네기는 피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피로감을 느끼기 전에 쉬지 않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다. 피곤이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당신이 먼저 선수 쳐서 당신에게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오래도록 지탱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기억나시나요? 깊은 호흡으로 영혼의 창문을 여는 것, 디지털 기기와 거리를 두어 내면의 고요를 찾는 것, 그리고 잠드는 순간을 신성하게 대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당장의 거대한 피로를 한순간에 씻어내지는 못할지라도 메말라가는 당신의 우물에 다시 맑은 물이 차오르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피곤에 젖은 눈동자 깊은 곳에 여전히 반짝이는 당신의 생명력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피로가 당신을 덮쳐도 당신의 본질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단지 구름이 지나갈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당신을 깨울 때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눈을 뜰 수 있기를 미니멀 포레스트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리되고 아껴지고 사랑받아야 할 고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피로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당신만의 숲에 평온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니멀 포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